이 메모장에다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최대한 팁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등등을 글로써 표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제가 일단 메모장을 이용해서 몇 가지 한번 치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잠깐만 좀 확인해 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네이버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자기평가 사업단이라고 치게 되면은요,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누르고 들어가셨을 때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나 커말 같은 것들을 접수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종목 소개 쪽을 보시면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가 나와 있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에 관련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실 거고요. 문서를 편집하는 부분 작업형으로 30분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실기 프로그램 중에 워드 2016과 한글 2020이 있는데 한글 2020으로 저희는 바탕으로 할 겁니다. 이건 이따가 메모장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수수료는 한 2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되고요. 특정 같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첨부 파일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실기 예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일정은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메모장에 정리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안내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원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회원가입 꼭 하시고요. 뭐 이미 하셨겠죠. 뭐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별 접수 쪽에서 접수하시면 되는 건데 접수하는 방법은 따로 뭐 일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찬 패스라는 어플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앱 보이시죠?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코찬 패스에 관련된 앱 정보가 뜨게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과목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단일 등급, 이제 예전에는 1, 2, 3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급수가 하나밖에 없어 단일 등급이라고 부르고요. 필기와 이제 실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를 이제 들으시는 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기 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한글과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한글 오피스라고도 많이들 말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MS랑 똑같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가장 이제 뭐 진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죠. 뭐 거기 있는 한글 2020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 치고 편집하는 것까지 이렇게 총 30분간 진행이 되고 80점 이상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타가 나실 경우에는 2점 정도 감점이 되고요. 큰 기능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3점 또는 뭐 5점 이렇게 감점으로 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30분 안에 80점 이상을 맞으려면 어떤 게 가장 관건이 되느냐? 타이핑이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타이핑까지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타이핑 쳐져 있는 걸 가지고 편집하는 것만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조금 제가 좀 빨리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단축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에 대한 정보 한번 알아본 거고요. 여기 과목 설명과 프로그램 버전 설명 같은 것들을 한번 드려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사실 뭐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인 것은 진짜 문제풀을 풀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세 번째로 화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2020 버전은 이렇게 한컴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안 깔았고 한글 2020만 깔아놨습니다. 뭐 활동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게 되면은 이 오피스 프로그램도
시험 보실 때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기능들이 갑자기 추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업데이트는 최신 버전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느리지 않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업데이트가 이렇게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곧 해주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면서 또 제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 기본 이제 시험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꼭 알면 좋은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작업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석적으로 가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이핑을 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오타 검사를 먼저 합니다. 오타 검사. 이 오타 검사가 2분 내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속도를 좀 빠르게 쫙 읽으면서 2분 내로 검사를 쫙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편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편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검토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검토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강의 2강부터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작업이 30분 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실제 이제 정말 남겨놔야 하는 시간은 쟤는 30초에서, 자, 확인 누르고요. 자, 업데이트 다 됐죠? 일단은 그 전에 좀 해놓고요. 하던 말 계속 하겠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는 이제 남겨놓고 끝까지 시간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30초가 좀 빠르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영상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가 말을 하고는 있는 것들도 아직 10초가 안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 시간을 남겨놔도 사실은 좀 스트림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연습은 뭘로 하셔야 되냐? 항상 타이핑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저는 타자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한글 까시면 타자 연습이라고 있어서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타자 연습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연습 시작을 누르면은 로그인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타자 연습을 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타이핑 치는 시간대가 편집 시작하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 하는 시간을 약 10분에서 12분 정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책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편집하는 것은 편집하는 시간을 15분 내로 해 주시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검토하는 시간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진짜 오타 하나당 2점씩 감점인데 80점 이상을 맞으려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워드 프로세서 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도 문제수가 많긴 해도 좀 따기는 쉽거든요. 근데 실기가 진짜 좀 어렵습니다. 타이핑이 안 되면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막 30분 전부 다 타이핑하는 시간에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A형, U형만 출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B, C형이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A, B, C형을 차례대로 봤을 때 50%, 그 다음에 30%, 20%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평균적인 확률이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 도박 거시지는 말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ABC형을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랜덤으로 나올지를 몰라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ABC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따가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가장 쉬운 건 A형입니다. A형은 사실 괜찮고, 근데 이제 B형과 C형도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유형은 아니고요. 거기서 뭘 더 추가하거나 거기서 뭔가 좀 모습을 좀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A, B, C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도 갖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글자 쓰는 것은 사실상 뭐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시간들만 좀 쪼개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연습을 좀
하셨던 분들 또는 아니면은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거지, 이거는 이론 수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강은 그래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해는 꼭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시험시 주의사항은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나오는 팁들을 좀 메모장에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 강의 순서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1강은 지금까지 이제 실기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강, 3강, 4강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모의고사 풀이 이제 A형, A, B, C형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 실제 모의고사는 말만 모의고사지 실제 시험과 비슷합니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그래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 5강, 6강, 7강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ABC형 똑같이 진행을 하긴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저희는 이제 21년이랑 22년 기반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과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집 지시사항 써둘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과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집 지시사항을 토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제 거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7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리고 뭐 7강 끝나고 나서는 어차피 다음 강좌가 필기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들으실 분들은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개가 남았습니다. 화면 설명과 단축키 알려드리면서 이론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한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 2020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뭐 동이 나오는데 해주시고요. 자, 가장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보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시험 시작할 때는 세문서를 누르고 시작을 합니다. 세문서를 클릭해가지고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4용지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F7번. 편집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신 상태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문제풀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설명 잠깐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부분들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에 있는 이쪽 도구 모음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더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여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 편집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네들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내려서 이쪽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 쪽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이쪽은 아예 시험 문제에서 건드릴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주실 부분이 이런 체크 표시들 있죠. 엔터 눌렀을 때 문단 보호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제가 어디서 엔터를 쳤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나머지 뭐 조판부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문단 보호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교정 부호 있죠. 요거는 이제 글자가 틀렸을 때 빨간색 줄로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빨간색 줄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정도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격자 이런 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을 거니까요. 자, 입력 쪽은 뭐 그림표 차트 이런 거, 표 차트. 저희가 표랑 차트랑 그림을 3개를 무조건 넣거든요. 요거 3개. 요거 3개 때문에 입력으로 오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각주, 뭐 이런 거, 누름틀 이런 거 사용합니다. 뭐 책갈피, 하이퍼링크, 각종 기호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할 이상은 편집과 입력입니다. 요거 2개를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식 쪽은 뭐 똑같은 이 글자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니까. 쪽도 보통 머릿말 꼬릿말 하기 위해서 쪽테두리랑 쪽번호 매기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단 같은 것들. 근데 여기 보시면 편집에 단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머릿말 꼬릿말, 쪽테두리 배경, 쪽번호 매기기, 단 뭐 이렇게
다단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사용하고요. 보안 쪽 절대 안 건들고 검토 쪽 절대 안 건들고 도구 쪽도 절대 안 건듭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한글 2020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문제를 보고 편집 지시사항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미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겠죠. 자, 일단 화면 설명은 좀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단축키예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쓰시지 않고요. 그냥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을 몇 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컨트롤을 이용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X, V, Z, A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차례대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서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구이라고 느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글자를 복사를 해서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가끔씩 차트 같은 개체들은 뭐 표 차트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개체들의 위치 때문에 잘라내기 후에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행 취소랑 전체 선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가 뭐 이제 뭐 잘못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그림 뭐 도형 같은 것들, 도형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네, 도형 같은 거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보통 뭐 도형은 아니겠지만, 넣었을 때 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안 했던 그 뒤로 과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 많이 쓰거든요. 실수했을 때 바로 컨트롤 Z 눌러서 백하고 다시 팍 치고. 전체 선택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자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 막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하거든요. 요거는 뭐 전체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뭐 안 하겠죠 사실상. 그렇죠? 요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리는 게 Alt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L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주의사항이 블록 설정이라고 해서 영역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즉슨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블록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Alt L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글꼴, 포인트, 장편, 자간, 속성들과 글자 색깔들을 막 쓸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이런 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위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저는 여기서 한꺼번에 설정을 해주는 것들도 지시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를 많이 한꺼번에 설정을 한단 말이죠. 장평, 자간이 이쪽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lt-L이라는 단축키를 외워주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잡아서 바로 이렇게 맑은 고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포인트 바로 설정하고 장평 이렇게 막 옮기고 탭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온 것들을 설정해서 바로 한꺼번에 확인 눌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게 Alt-L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표 다룰 때는 그냥 표 영역 설정 후에 알파벳 L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보통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를 넣어요 이렇게. 근데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잡아서 영역 설정이 가능한데 이 상태로 L을 누르게 되면은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표 안에서 꾸밀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 테두리, 뭐 배경, 대각선 다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L이라는 단축키를 모르시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 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막 글자 모양 여기 다 들어와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마우스 오른쪽 방금 제가 눌렀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 외워서 하는 게 그래도 좀 좋다라고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표 다룰 때 이제 F5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셀 한 개 영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신에 놓게 되면은 F5번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줄을 잡을 때도 사실 커서 놓은 다음에 F5번, F8번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잡게 되고요.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한 줄 잡는 건 사실 마우스로 하시기에는 되게 간편하니까 셀 하나 잡을 때 굳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냥 한 칸 놓으시고 F5번 딱 누르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꿀팁, 또 표를 다룰 때인데 표 다룰 때 컨트롤 키, 그러니까는 영역 설정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 있죠? 저희 키보드에 방향키 하게 되면은 이 셀 너비와 높이가 조절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즉슨 제가 만약에 F5번 딱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제가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잡은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칸을 좀 좁혀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높이, 너비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이 글자를 나중에 치실 때 이렇게 두 줄씩 내려가면은 표의 크기가 넓어지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있던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 글자들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보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매치가 또 안 맞는다 이거죠. 쓸데없는 글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나한테 좀 좁은 부분은 사실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얘는 또 이렇게 늘려주고 얘는 좀 줄여주고 이렇게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마우스로 하셔야 되냐면 디테일하게 막 마우스를 손에다가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옮기고 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다 잡았을 경우에도 쭉 이제 왼쪽으로 쫙 간 다음에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배치를 한다는 등 이런 것들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이 세 개가 가장 표 관련해서 편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표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위에서 이제 감점 요소들을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글자에 대한 오타가 2점이라고 치면은 사실상 표 안에 있는 애들에서 오타가 나기 때문에 그건 5점이에요. 즉슨 표 안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5점이 감점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진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단축키는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제가 막 쏟아내게 되면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필수죠. 컨트롤 S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저장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 워드실기를 예전부터 많이 알려주면서 가장 애들한테 강조했던 게, 너 컨트롤 S 안 누르면 안 된다. 지금 빈문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어디다가 저장하고 나서 하라고 계속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중간중간 저장을 안 하고 다 한 거야. 저장을 처음에만 하고요. 그걸 깜빡한 나머지 내가 그냥 제출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저장된 파일만 저장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전송이 되잖아요. 그럼 뭐 빵점이죠. 뭐.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빵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저장 버튼을 계속 막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입력 막 치고 있다가 저장해야지 하면은 갑자기 마우스에서 키보드에서 손을 뗀 다음에 마우스 가서 여기 왼쪽 위에 저장 버튼을 막 눌러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불편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막 쓰고 있다가 아바타 저장 컨트롤 S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단축키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타 이론을 좀 설명하고 잠깐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팁 또는 기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타 팁이라고 할게요. 보통 저는 이제 실기 시험을 진행 시에는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가 모의고사 쪽에서 제 패턴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형식으로 내가 뭐 먼저 하는지를 제가 뭐부터 먼저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패턴 파악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폴더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금은 브록 파일밖에 샘플 폴더 없지만 나중에 2강, 3강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여기에 막 문제집 폴더도 있을 거고 뭐 타이핑 친 것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더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지를 보고 지시사항 문제지를 보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시간 단축이 잘 되는지 뭐 요런 패턴들 연구를 많이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저만의 팁과 약간의 패턴을 공개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기 좀 거창하겠지만은 이 패턴만으로는 게 진짜 시간이 너무 단축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3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론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수업할 때는요, 수업 시에는 타이핑이 다 쳐진 상태가 있는 문서를 가지고 편집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타이핑 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건데 사실상 모의고사 풀이 ABC형 할 때 타이핑을 이렇게 쳤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기출문제 풀 때는 타이핑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고 바로 그냥 편집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뭐 PPT만 딱 보면은 23년 대비니까는 22년 꼭 기출문제 풀겠지, 얘가 그냥 기출문제만 쓱쓱 풀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저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기 때문에 패턴 파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수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단축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실기에서는 하셔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 강의가 필기였었으면 제가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겠지만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 단축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항상 이 메모장 잘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제 이 한글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가 해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초보자일 경우에도 실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미리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2강으로 와서요, 본격적인 모의고사 풀이부터 기출문제 풀이까지 7강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